BIM 수업 11주차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또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 코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 설치를 했는데 컴퓨터 사양 때문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다시 콜앱을 활용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문서는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들 거 구글 드라이브 4본의 저장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4본이 저장이 되고요. 오늘 할 작업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네, 좀 용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용량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당장 필요가 없는 파일들은 과감하게 다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여기 4본이 있으면 수정에 가서 모든 출력 지우기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차례대로 다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요거는 요쪽 부분은 제가 다른 작업 때문에 소스 코드를 작성한 거여서 요거는 작동 안 시켜도 되고요. 혹시 모르는 추가적인 사항들 여러분들이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 사항들 때문에 제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본 거라서 요거는 묵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냥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뜨면 선택해서 연결하시고 입력하시고 허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뜨면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오토매틱 1111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운영하기 위한 파일이 되겠고요. 그 기타브 주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requirement. 네,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운용하기 위한.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건축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끔 거의 인물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건축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 얼굴 보정하는 거를 건축 부분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건축 분야에 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되고 여기 두 개는 건너뛰시고요. 여기 모델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시면 ML 21기가를 해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캐니라고 하는 걸로 한번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LS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MLSD와 캐니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각각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얼리스틱 요거 다운로드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매번 쓰던 요거 별도로 다운로드 해주시고 제가 다른 걸로는 한번 요것도 저도 영상 찍으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요거 다운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다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다운한 다음에 역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하는 방식은. 그래서 지지난번 수업 시간 했던 거는 인공지능 모델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필터링이요. 근데 지금 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캐니 모델 다운로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LSD 두 가지가 건축 분야의 3D 모델링의 뷰컷을 통해서 만들어진 와이어프레임이나 은선에 의한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기 되게 많아요. 다양한 것들을 다운로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 이거 아니군요. 네. 왜 안 되나 했어요. 요거였어요. 여기에서 MLSD도 한번, 그러니까 캔이랑 MLS 두 개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 아마 없던 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SD라고 하는 게 생겼을 건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익스텐션 안에 컨트롤렛이라고 해서 저희 거 은선 정보를 컨트롤렛이라고 하는 애가 따주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렛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학생이 질문한 것도 볼 텐데 1학년 때 스케치한 이미지, 컬러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포토샵에서 흑백 이미지로 바꾸신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렛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 회색조 이미지만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컨트롤렛의 모델 안에 보시면 방금 전에 MLSD와 여기 보이시는 MLSD와 그리고 여기 캐니 PTH라고 되어져 있는 게 여러분들 건축용 이미지의 회색조 이미지에 선을 추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의, 얘는 러프한 것, 이 캐니는 디테일한 컷 이미지를 뽑아주는 애고요. MLSD는 러프하게 이미지를 스케치 라인을 추출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운용을 해볼 거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이거 이렇게 다운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내 드라이브 가신 다음에 SD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그냥 모델이 있습니다. 그냥 모델에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벌써 리얼리스틱 비전을 업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집어넣어 볼 이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트 가까운 이미지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될 거고요. 예. 아마 학교에서는 되게 느릴 거예요. 아마 방화벽이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 운용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예, 끝나면 또 주소가 나오겠죠. 로컬 주소가 나올 텐데 그 로컬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 그 와중에 잠깐 포토샵을 하자면 포토샵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 드렸던 이미지 파일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저희는 이 메인부 이미지만 활용할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나머지 지울 거기 때문에 새 문서 해서 2개 같이 해주시고, 예, 레이어 병합 해서 병합해 주시고, 자물쇠는 깨주시고, 한 다음에 인버트 셀렉트 선택에 반전 하신 다음에 반대 부분 지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크롭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길게 누르시면 아마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예, 밑에 이런 크롭 같은 거는 꼭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여러분들 아마 예전 버전 포토샵을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인터페이스나 아이콘은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내보내기 해서 PNG로 저장할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뭐 다이어그램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학생분이 주셨던 이미지 소스가 여기에 없군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메일로 받았는지, 여기 있다. 네, 요거 2컷이 있었어요. 이런 전부 다 컬러풀한 이미지는 제가 체크 확인을 해보니 무조건 회색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눌러주시고, 이게 아마 1학년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2개 열어줍니다. 확인,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 열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위로 안 들어가나? 윈도우에선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네요. 파일 열기 하시고 다운로드에 카카오 여기 있네요. 요거 하나 각각 열어줍니다. 열기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여기 모드 가시면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버리기 이렇게. 여기도 이미지의 모드의 회색 음영 이렇게 버리기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데스크탑에 테스트 1 다른 이름으로 png 파일로 해야 그 이미지 풍화 작용이라고 뭐 두드러지게 깨지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그 사이에 끝났을 거예요. 네, 끝났죠?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아마 이것도 업로드가 이렇게 다 됐을 겁니다. 네. 하신 다음에 우선은 요거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전에 넣었던 것도 되는데 리얼리스틱 비전 해주시고요. 예. 저는 영상에서는 상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제 하실 줄 아시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로우 폰트 DSLR 소프트 라이팅 이거 그냥 넣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프롬프트는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배치 카운트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콜앱을 유료 버전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 4장씩 했을 때 너무 버려지는 이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배치 카운트 1로 하셔가지고 로컬이면 뭐 100개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1로 해서 한 장씩의 알트를 뽑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과제 중에 아까 전에 학생 거 먼저 해볼까요? 됐다. 해서 테스트 열기 해주시고 enable 이거는 로우 V램 램 용량을 차지하면 좀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로 프리뷰 뭐 4가지 다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거듭 확인해 주셔야 될 건 캔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캔이로만 그리고 밑에 있는 스크롤은 조금 조절해도 돼요. 예. 자글자글한 걸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제너레이트 한 개씩 배치 카운트 한 개씩 예.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카운트는 한 개씩 해서 이미지를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고 그럼 여기 자글자글한 걸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 스크롤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프리뷰 요거 이 베이크 이 이름이 뭘까요? 어쨌든 런 프로세서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이미지가 뭐 나오겠죠. 지금 연산하고 있네요. 이게 원래 엄청 빨라야 되는데 로컬로 하면 빨라요. 어차피 이 콜앱은 어느 정도 속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이미지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512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연산을 할 때 512가 가장 연산이 잘 됩니다. 여기서 늘리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집어넣었던 이미지가 데스크탑에 속성 정보를 볼까요? 속성 지금 제가 맥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563424예요. 563424면 예를 들어 구글닷컴의 스프레드시트에
예. 자, 이렇게 했군요. 아이고. 563424. 예. 그러면 요거를 512를 벗어나면 안 되더라고요. 512 가로너비 512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563424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예. 요거랑 요거랑 나눴군요. 제가 이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엑셀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떻게 했죠? C3 나누기 D2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네. 이렇게 해서 512 대충 반올림해서 38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좀 크롭 됐잖아요. 512386 해서 반올림해서 다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잘리지 않은 상태로 아니면 이미지가 일그러지지 않은 상태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막 맨 처음에 이 이미지 치수를 늘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미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네,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비율이 거의 맞을 거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우선 웹에서 할 땐 저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스크탑에 저장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여기에서 send to extra 가신 다음에 여기 스케일 이미지가 있어요. 스케일 바이 이거를 4배로 늘리면 아까 512에 4배 하면 아마 2K 정도 이미지가 될 거고요. 이거 더 늘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4로 저는 해볼게요. 그래서 업스케일링을 요걸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512짜리 이미지에서 2048에 가까운 2K 정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전환해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지금 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정보들 중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아웃풋 부분에 가보시면 이미지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면 오늘 날짜가 5월 16일이죠. 네, 여기 있군요. 5월 16일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방금 전에 테스트한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여기에 엑스트라 이미지 방금 전에 했던 고해상도 이미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학생분 거였고 이제 우리 거를 다시 보면 지우고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다이어그램 있죠. 요거 하신 다음에 이건 포토로 안 하고 요거 있죠. 요걸로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요 스타일로 뷰티풀 하이 컨트라스트 아트 아트로 해보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 추가해주고 얘 거에 네거티브 맞춰야 되고 얘 거에 네거티브 그냥 이렇게 쭉 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네거티브니까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일러 A 샘플러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이것도 오일러 A네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혹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고 이미지 돌려주고 캐니로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MLSD 써도 돼요. MLSD를 한번 써보면 조금 더 러프하고 인공지능한테 적은 이미지를 줘서 다양하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러면 약간 왜곡 현상이나 이런 게 좀 줄긴 하더라고요. MLSD를 쓰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의 이런 선밖에 없네. 여긴 좀 적합하진 않네요. 그럼 요거 밑에 스레스홀드 같은 걸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면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캐니로 할게요. 캐니. 그럼 요것도 캐니로 바꿔줘야 돼요. 네. 오! 이래. 아까 안 그랬잖아. 됐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이미지 쇽 긁어서 요 스타일로 해볼게요. 쇽. 그 다음에 쇽 해서 쇽 하고요. 한번 그냥 돌려보. 저도 아직 안 돌려봤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끝났군요. 여기서 제너레이트 하면 어떻게 나올 건지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배치 카운트는 1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또 열심히 돌아가고 있겠죠. 예, 돌아가고 있네요. 한 30초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다 돌아갔고요. 보시면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 더 돌려봐야겠지만 이게 제일 낫군요. 이걸로 다시 돌려.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일러스트레이트한 느낌을 원했는데 몇 번 더 돌려보면 다른 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우선 영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비율 맞춰야죠. 참 또 비율은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맞긴 할 것 같아요. 정보 가져오기 했을 때 거의 정방향 맞죠. 아까 전에 엑셀로 계산해도 돼요. 여기에서 하나를 짜놨기 때문에 뭐라고 1207 1052 1207 1052 1207 1052 하게 되면 446. 네, 밑에 버림하면 446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446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서 제너레이트 빵 하게 되면 거의 이미지의 손실 없이 이미지 사이즈의 손실 없이 저걸 많이 줄이게 되면 많이 쭈그러들어요. 이미지 자체가 너비도 확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